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눈동자에 관련된 공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스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아스라님께서 저에게 눈동자에 관련된 썰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맞죠? 네, 그쵸. 근데 눈동자에 관련된 썰이 도대체 뭘까요? 약간 스토킹에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좀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스토킹에 관련된 썰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 현실 공포. 네, 현실 공포요. 나 너무 좋아요. 야, 그러면 도대체 이제 조금 있으면 스토킹이라는 것도 그 법원으로 이제 범죄로 정말 인정이 되고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0월 달쯤에. 네. 이제 큰일 났다. 스토커들아, 큰일 났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끼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연예인들이 겪는 기본적인 스토킹 얘기랑 일반인이 겪는 스토킹 얘기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좋다. 오. 네, 이제 연예인부터 얘기를 시작을 하자면, 이제 흔히들 연예인들한테 이제 사생팬이라는 게 붙잖아요. 있죠. 네, 근데 이게 사생팬이 굉장히 탑급 연예인들만 붙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한테도 그 사생팬이 붙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랑 실제로 인터뷰를 해봤을 때 들었던 얘기 중 하나로 소름 돋는 게, 남들이 모르는데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그 소유욕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 그만큼 정말 유명한 사람들의 사생팬보다 오히려 약간 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생팬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행동들이. 오.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랑 대화할 일은 많잖아요. 그러네, 예. 네, 그리고 뭐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예. 이제 이 얘기 같은 경우에 이제 드라마 조연출을 할 때 당시 그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시는 한 배우분이 겪은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예. 이제 이분은 얘기했다시피 유명하지도 않아요. 단역으로 나오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단역 배우라고 하게 되면 거의 남들은 엑스트라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맡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단역 중에도 꾸준히 나오는 단역들이 있잖아요. 뭐 주인공 친구라던가 막 그런 역할을 맡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이랑 이제 계속 작업을 한 6개월, 7개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말을 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말을 트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회식 자리도 같이 몇 번 가지게 되면서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서로 그냥 아는 오빠 동생 사이가 된 거죠. 저보다 어렸던 애였는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애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요즘 팬 하나 때문에 고생이라고. 오. 뭐 연예인이 팬 있는 건 사실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당연한 거죠. 예. 네, 오히려 좋으면 좋은 거지. 무관심인 것보단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그 맞아요. 직업이니까. 그래갖고 야, 팬이 있으면 그것도 그거대로 감사해야지. 너처럼 지금 단역하고 있는 애한테 팬이 있는 게 어디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팬이 좀 너무 도가 지나치는 행동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도가 지나쳐봤자 저도 그때 당시 이제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사생 팬들은 정말 탑급한테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여갖고 잘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꼭 사생 팬처럼 자기를 쫓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야, 웃기지 마라. 니한테 사생 팬이 어딨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해졌어요. 그리고 네네. 그만큼 유명하지 않았던 애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아니 니한테 사생팬이 어딨냐, 막 어디 거짓말을 쳐도 그런 거짓말을 치냐 막 하면서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좀 위로 겸 던진 거죠. 네. 근데 애가 표정이 심각해진더니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요즘 자기한테 시선 꽂히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진다고. 오. 그리고 나서 항상 그 시선 끝에는 똑같은 사람이 서 있대요. 그래서 그런 무슨 사람이냐 얘기를 해봐라 이러니까, 이제 30대 정도 되는 남성인데, 뭐 흔히들 생각하는 막 사생팬들처럼 막 그런 약간 지저분한 몽골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깔끔한 정장 차림을 차려입고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대요. 어이구, 예.
근데 그게 어디를 가도 항상 그렇게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사생팬이 아니라 왠지 약간 연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일 거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야 그거 팬인데 너한테 연심 갖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이제 좀 현장에 사람 좀 있고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말이라도 걸어보라고. 혹시 아니야 잘 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 예. 이제 얘기를 막 했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애가 그 말을 듣더니만 이제 안심을 하듯이 아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며칠의 시간이 지났어요. 네. 며칠의 시간이 지났는데 애가 이제 출연을 해야 되는 씬이 있는데 그 씬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집안에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갑자기 빠지게 된 거예요. 펑크를 낸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뭐 감독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탑급도 아니고 그냥 단역 배우로 하는 애가 암만 집안 사정이라 해도 갑자기 펑크를 내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갖고 막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조연출이었으니까 저한테 이제 막 갈구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감독이 빨리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오게 만들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상이나 막 그런 일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큰 문제가 아니고 적당한 문제라면은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하라고 예.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길래 이제 제가 그 애 번호로 이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으니까 한 두세 번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만 걸어보고 안 되면은 감독한테 전화를 안 받습니다라고 해야지라고 하면서 전화를 딱 걸었는데 전화를 받아요. 예. 받아갖고 이제 야 너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알았다. 그럼 자세한 사정은 그 아버지 교통사고 어떻게 잘 처리하고 나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내가 여기 현장은 내가 알아서 중재를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전화를 끊고 이제 감독한테 이제 상황을 막 설명을 했어요. 예.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못 오게 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감독들도 그래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으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 무마되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 이제 그 친구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오빠 저 진짜 죄송한데 잠깐만 와줄 수 있냐. 예. 그래갖고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이게 좀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흐르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오빠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길래 뭐 일단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그날 촬영을 끝나고 나서 그 친구 이제 본가 주소를 받아서 본가 주소 쪽으로 딱 가니까 애가 표정이 사색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놀랐다라는 그런 사색보다 더 심할 정도로 애 얼굴이 완전 하얗게 탈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걸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좀 크게 다치셨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근데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교통사고 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던 그 남자였다고. 오. 그래갖고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쯤 되니까. 뭐야? 예. 그래갖고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버지가 이제 사고 경위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출발을 딱 하고 나서 5분도 안 돼갖고 갑자기 옆 골목에서 차 한 대가 나오더니 쾅 하고 막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하는 과정을 해서 이제 자기를 딱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까지 그 남자가 사고가 나가지고 만날 때까지 그 남자가 그 남자인 줄 모르고 있던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봤었잖아요, 항상. 그래갖고 되게 익숙한 사람이네. 왜 이렇게 어디서 봤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자랑 대화를 하는데 남자가 자기한테 넌지시 그러더래요. 혹시 누구 아니세요? 저 촬영 현장에서 몇 번 뵀는데 기억 안 나세요? 딱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그 남자가 스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애가 이제 약간 욕을 섞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일부러 사고 냈냐고. 지금 나한테 관심 보이려고 이렇게 일부러 사고 낸 거 이러니까 그 남자가 아니라고, 정말 우연인 거라고.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저희 되게 운명인가 봐요 이러더래요. 와. 예. 거기서부터 너무 무섭더래요 본인이. 예. 그래갖고 현장에 이제 감독들이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뒤처리를 하고 싶은데 조연출이 저였으니까 원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잡리들은 조연출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건 좀 상황이 큰 것 같다. 내가 감독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중재를 좀 하겠다. 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감독한테 보고를 하려고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감독한테 상황을 보고를 했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애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이러니까 감독이 그런 얘기를 싹 듣더니만 감독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전형적인 사생팬 아니냐고. 예.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감독님은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사생팬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사생팬들의 크게 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대요. 첫 번째 케이스가 진짜 그냥 쫓아다니면서 지켜만 보는 애. 예.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약간 좀 도를 넘어가는 애들이 있대요. 집에 잠입을 하거나 막 차에 붙어갖고 기다리다가 차 문을 열리는 순간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훔친다거나. 예.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좀 심각한 건데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는 사생팬들이 있대요. 아,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예. 그러면서 그 사람과 점점 연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막 그 사람 주변을 건드리는 사생팬들이 있대요. 와, 예.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모르지, 생각보다 무명인 애들 사생팬들이 많다고. 오히려 예. 이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만 가질 수 있는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생팬이 된다고 예. 하면서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이제 감독님이 먼저 느끼시고 이제 감독님 얘기를 듣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이제 현장에 만약에 나타났을 경우 제가 이제 후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일이 마무리되나 싶었어요. 예. 며칠 후 이제 촬영 현장에 걔가 복귀를 하고 나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딱 달려오더니만 저 오빠 저쪽에 있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딱 가리킨 거예요. 정말 양복을 멀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제자리에 서가지고 한 곳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 예. 그래갖고 저 사람이냐 이러니까 네, 저 사람 맞아요. 그럼 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 왜냐면 걔는 매니저도 없는 애니까. 예. 매니저가 있었으면 매니저가 얘기했겠지만 매니저도 없는 애였으니까. 근데 이제 딱 봤는데 이제 좀 피지컬이 좋아 보여요. 키도 좀 크고. 근데 돌비님은 아시겠지만 저도 피지컬적으로 딸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좀 등치가 있지. 예, 그래갖고 이거 혼자 갈까 둘이 갈까 하다가 이제 소품팀에 또 마침 이제 막 운동 좀 하시고 피지컬 좀 좋으신 형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갖고 그 형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나 좀 도와줘라. 혼자 가면 왠지 봉변을 당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약간 정의감에 불타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알았다, 같이 가서 얘기하자라고 한 다음에 이제 둘이서 이제 다가갔어요. 다가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딱 말을 거니까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계속 전 얘기를 했죠. 볼 일 없으시면은 촬영 현장이니까 자리를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촬영에 방해가 된다면서 최대한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조용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누구랑 무슨 사이야? 라고. 오. 그래갖고 얘기했죠. 저 조연출이고 지금 당신이 저 사람 쫓아다닌다 해가지고 제지하러 온 거라고. 오. 불만 있으시면 말로 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깡좋게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뭐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 말을. 그래갖고 되게 그냥 깡좋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알았다고 한 다음에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리를 피하고 나서 촬영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친구한테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데 집에 나타났어요. 집 앞에 서 있어요. 차 탔는데 차 사이드미러로 그 남자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예.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거 귀신보다 무섭다. 오. 도가 지나친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예. 경찰에 신고를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걔한테 이제 경찰에 신고를 좀 권했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스토킹에 관련된 건 잘 몰랐는데 이제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실제로 피해본 게 없으면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는데요. 네. 그래갖고 뭐 얘기하기로는 그 주변 순찰을 늘려주겠다. 그리고 피해본 게 있으면 그때 다시 전화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경찰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친구랑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냥 한번 직접 만나보자고. 오.
그냥 직접 만나갖고 단판을 지어버리라고. 너 혼자 가는 거 불안하면 스텝들 쫙 붙여주겠다고. 왜 스텝들 평균적인 피지컬이 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갖고 등치들이 다들 좋아요. 어지간한 스텝들이.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또 한 번 나타나면은 스텝들 쫙 불러가지고 한번 위협을 잘 가해보자고. 그러면은 아마 무서워서라도 못 올 거라고. 저희는 이제 감독님 의견을 그렇게 들었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현장에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예. 감독님한테 보고를 했죠. 감독님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감독님이 이제 몇 명씩 착출을 한 거예요. 그럼 등치 좋고 이제 깡 좀 좋은 애들로 너 예. 일로 따라와. 그다음에 감독님이 딱 앞장서가지고 그 남자한테 그런 거예요. 나 여기 감독인데 당신 내가 촬영하는 드라마 배우한테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고. 예. 경찰 부를 거라고. 당장 여기서 안 사라지면은 경찰 불러갖고 당신 스토킹이든 뭐든 다 걸어갖고 깜빵으로 보내버릴 거라고 하면서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삿대질 하니까 그 남자 표정이 점점 굳더니만 저희 한 번씩 쫘르륵 째려보더니만 싹 도망을 치버리는 거예요.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남자가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예. 어느 날 이제 촬영 날이었는데 내가 안 와요.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예. 겪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한테 일단 먼저 보고를 했죠. 전화를 안 받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감독님도 그러네,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하면서 걱정되니까 이제 저는 본가 주소를 알잖아요. 한번 가봤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차키 줄 테니까 빨리 가보라고. 가가지고 애 무슨 일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좀 걱정된다 이러면서 본가로 딱 보냈는데 본가 앞에 그 남자가 서 있어요. 예. 경찰 불렀죠. 그 자리에서. 경찰 부른 다음에 애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나 지금 집 앞이라고. 경찰 불렀으니까 잠깐만 내 전화 좀 받아봐라.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한 3분 정도 문자를 보내고 시간이 흐르니까 걔가 이제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아갖고 이제 한다는 말이 이제 전 남자가 새벽부터 집 앞에 서 있었다고. 그래갖고 나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갖고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CCTV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경찰 불렀다. 경찰 오면은 그냥 네가 얘기한 대로 증언해라. 그 새벽부터 앞에 서 있었고 이런 일을 겪었고 저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아마 경찰에서 조치를 취해줄 거다든지 충분히 피해를 본 상황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경찰차가 와서 그 남자 이제 일단 붙잡고 이제 신변 확인하는 동안 이제 그 집에다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차에서 나가갖고 경찰이랑 그 친구랑 만났어요. 예. 이렇게 만나갖고 이제 걔가 이제 증언을 한 거죠. 이런 일을 겪었다. 그래갖고 저 지금 난 집 밖으로도 못 나갔고 너무 무서운 상태다. 라고 한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그 단역 배우 애랑 같이 경찰서로 딱 가가지고 후속 조치를 받은 게 그 접근 금지를 신청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사생 팬들이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다반사래요. 이야. 실제로 봤던 건 저도 그때 처음이었고 그 뒤로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좀 주변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사생팬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집에 침입했다는 정말 수두룩하고 집에 침입을 해서 뭐 속옷을 훔쳐갔다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차를 탔더니만 갑자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뒷좌석에 타더래요. 예. 보면 그 사람이더래요. 자기를 쫓아다니던 팬. 그냥 탄대요? 네, 그냥 탄대요. 막 그런 경우도 되게 수두룩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이건, 그니까, 그, 팬이라는 명목하에, 진짜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괴롭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정신 거의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네, 거의 폭행으로 봐야죠. 정신적인 폭행으로 봐야죠. 와, 진짜 무섭다, 이거. 네, 근데 저도 그때 알았는데 이제 정말로 사생 팬들이 도가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로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법안도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남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연예인이니까 이런 일 겪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일반인이 겪었던 일을 갖고 왔는데
일반인도 많이 겪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겪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얘기 같은 경우에 이제 수사물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면서 경찰분한테 직접 들었던 일반인이 겪을 수 있는 최대 피해 스토킹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사건인데, 오. 이제 이 이야기의 배경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되게 옛날이에요. 90년대 초라고 하더라고요. 그 형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갖고 어떤 일이었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90년대 초에 이제 버스 타가지고 출퇴근을 하던 한 20대 여성이 있었대요. 예. 20대 여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자기를 누가 쫓아온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쫓아온다는 느낌을 받아갖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기 시작을 했대요. 나 이상하다. 자꾸 누가 쫓아오는 그런 느낌이 든다. 라고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냥 농담 삼아서 막 그런 거래요. 예. 너 좋아하는 남자 아니냐고. 근데 대부분 스토킹 피해자들이 스토킹 가해자에 관련돼서 주변에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대요. 너 좋아하는 사람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찝찝하니까 최대한 이제 다른 루트로 가볼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이제 경로를 바꿔갖고 다른 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고 다른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고 조금 걷더라도 몇 정거장 지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지나서 버스에서 내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렇게 패턴이 바뀌면서 그 시선이 안 느껴지더래요. 그래갖고, 사라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어느 날 이제 집을 딱 들어가는데, 집 우편물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더래요. 예.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써있는 글귀가, 왜 그렇게 돌아서 집에 가? 라는 한 문장이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거기서부터 너무 무서운 거래요. 그래서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대요. 근데 반응은 오히려 더 옛날이니까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정말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신경이 쓰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본인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가자. 나만 따로 자취방을 구해서 나는 선택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집은 위험한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딸애만 혼자 내보내기 좀 불안하니까 남동생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남동생이랑 딸을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자취방을 잡아갖고 그곳에다 이제 그러니까 원룸을 잡아갖고 그곳에 이제 생활을 하게 집을 하나 잡아준 거죠, 부모님이. 그러니까 정말 이사도 몰래 했대요. 막 원래 막 이제 짐을 한가득 싣고 막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근데 부모님들도 이제 심각성을 인지를 해가지고 막 짐 한두 개씩 이제 가방 같은 데서 담아서 조금씩 옮기고는 식으로 이사를 거의 한 달여에 거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솔직히 누가 이사를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사를 완료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선도 안 느껴지고 뭔가 자기를 쫓아온다는 느낌도 이제 사라지고, 그래갖고 이제 정말 나를 놓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퇴근을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또다시 편지 한 통이 걸려 있더래요. 편지를 딱 읽었더니만 언제 여길로 이사 왔어? 라고 한 문장이 써 있더래요. 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은 거기서부터 이제 정신병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 막 그냥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예. 도대체 누가 이 정보를 남한테 흘렸으며 도대체 나는 왜 걸렸으며. 그러니까 형사분 해주시는 말이 정말로 원래 기존에 다니던 루트랑 완전히 다른 루트에 있는 장소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래요. 예. 그래갖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믿지도 못하고 나서 이제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이제 사람 많은 곳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제 집안에만 이제 틀어박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동생 이제 증언인데 누나가 이상해졌다라는 증언을 동생한테 들었대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상해졌냐 이러니까 밤만 되면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온 불을 다 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오는 이제 정신병의 일부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안심을 시켰대요. 누나 괜찮다고, 그 사람 없다고 하면서 이제 누나 붙잡고 이제 안심을 시키고, 막 부모님 불러갖고 이제 부모님이랑도 같이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누나의 증언이 잠을 자고 있으면은 누가 자기를 위해서 쳐다보고 있대요. 예.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게 사람이 진짜 심리적으로 극한까지 몰리면 이런 환상도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동생이 잠이 들고 남동생이 눈을 딱 떴는데 웬 모르는 남자가 자기 방 안에 서 있더래요. 예. 당신 누구야 하면서 딱 일어났더니 갑자기 문을 팍 열고 나가더래요. 누나를 깨웠대요. 누나, 나 지금 방금 웬 남자를 봤다고. 누나가 봤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이러니까 그렇다고. 나 너무 밤마다 무서웠다고. 내가 눈만 딱 뜨면은, 왜냐면 그때 90년 되면 이제 막 도어락도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 팍 열고 그냥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은 완전히 걸렸고, 열쇠를 어디서 얻은 건지 아니면 뭐 복사를 한 건지 따는 능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을 열고 들어올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정말 끝까지 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경찰서를 찾아가가지고 자택을 이제 침입을 했다. 이 사람을 잡아줘라. 라고 이제 경찰에 요청하니까, 이건 가택 침입 같은 경우엔 중범죄잖아요. 범죄잖아요. 완전. 예. 그래서 이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경찰도 수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근처 CCTV부터 이제 다 조사를 시작을 했고, 그동안 이제 경찰이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이 든 거래요. 누나랑 지냈던 그 자취방에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날 것 같다.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서 지내면서 그 남자가 들어오면 붙잡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누나분은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고, 동생분은 그 자취방에서 이제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제 막 야구방망이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이제 그 자취방에서 머무르기 시작을 한 거래요. 예. 그렇게 한 3, 4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어느 정도 정신적인 안정을 가지게 되면서 다시 이제 회사에 복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동생은 그 집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계속 지내고 있는 상태였대요. 네. 며칠이 지나고 나서 회사로 경찰차가 들어와가지고 경찰 몇 분이 자기 직장 상사 한 명을 딱 연행을 하더래요. 범인은 일단 그 직장 상사였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한 내용부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중격으로 그렇게 했구나. 네, 근데 여기서 그분이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게, 예. 정말로 자기한테 잘해주고 상냥했던 분이시래요. 정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상냥했던 분이시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누나분이 이제 따진 거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했던 말이, 당신은 유부남이 아니냐였대요. 또 유부남이에요? 네. 근데 경찰이 체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 동생이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그 집에서 머물었잖아요.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다시 한번 찾아왔던 거예요. 예. 근데 새벽에 이제 다 잠든 거를 확인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만 남자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닫고 다시 나왔대요. 나와갖고 근처 이제 가로등 같은 데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어디 갔지? 집에 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게 칼이었대요. 우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망쳤다라는 걸 알고 너무 분해갖고 해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래요. 그날. 너무 위험했다, 진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CTV 다 걸렸지. 그리고 칼도 걸렸지.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는 이제 살인 미수에다가 가택 침입에 스토킹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형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그 대상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반인이 겪을 수 있는 스토킹의 거의 끝자락이 흔히 얘기하는 인명을 해치려고 하는 행동을 하냐 마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패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직전에 잡힌긴 하지만 몇몇 사건의 경우 성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죄로 잡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또 주변에 있었다니. 그게 더 소름 끼치네요. 아, 그쵸. 이게 주변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통계 자료를 찾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뭐 스토킹에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에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통계 자료를 얼추 본 기억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찰 자체도 솔직히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몇 개월 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선이 늘어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정말로 예. 본인이 피해를 받지 않는 이상. 그래갖고 오히려 더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죠. 이게 그냥 뭐 단순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이 겪는 일들이 아니라 일반, 그냥 우리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아, 그쵸. 그리고 오. 생각보다 스토킹 피해자가 남자들도 많이 있대요. 오, 많죠.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남자들도 되게 많이 있고 여장들만 겪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형사분한테 이제 들었던 것 중 이제 남자가 스토킹을 당하면은 확실히 이제 멘탈이 나가겠구나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법의 날이 되면 쓰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막 보내고 그런대요, 남자. 오? 새거 말고? 쓴 거를. 어떡해. 오. 막 그런 거 막 이제, 그니까 택배 왔다고 생각하고 택배 상자 딱 열었더니 막 이제 빨갛게 묻어있는 막 그런 게 막 오는 거예요. 어머.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스토킹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너무 충격적이다. 네. 그러니까 막 실제로 막 오. 정말 별의별 일 다 있대요. 막 남자가 여자친구랑 같이 막 이제 길거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모르는 여자가 와가지고 저 여자 누구야 하면서 막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싸우다 붙잡히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오. 알고 보니까 그 남자를 스토킹했던 여자고, 막 그런 경우도 수록하고, 그러니까 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거는 조심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의 타겟으로 지목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사람이 무섭다는 거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아사라님께서 첫 번째는 연예인분이 겪는 스토킹, 두 번째도 이제 일반인이 겪는 스토킹이지만 다를 건 없어요, 사실. 그죠? 네, 다 다를 건 없죠. 어차피 네. 피해자가 생겼고 그거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거는 둘 다 똑같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연예인들만 좀 심하게 겪는다라는 것보다 이제 현실에서 일반인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이야기를 갖고 온 거죠. 맞네요. 예,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조심해서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스라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귀신보단 사람이 무섭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미스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미스터님께서는, 또 가면 안 되는 어떤 폐고급 주택을 가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가셔서 또 이런 일들을 겪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미스터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안 그래도 미리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다가 입술 보고 좀 많이 당황하긴 했었어요. 어떤 걸요? 그 돌빈님 입술 보고 좀 많이 당황을 하긴 했었습니다. 혹시 거기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입을 갖다 대시진 않으셨죠? 전혀요. 아. 혹시나. 네, 네네. 혹시나 했던 이 설렘이, 네, 또 이렇게 날아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스터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어떤 네네. 고급 주택인데 좀 폐고급 주택을 가신 적이 있다. 라고 네. 하셨는데 맞나요? 네네. 여기가 그 동네가 어디 쪽에 있었던 거예요? 경남 쪽에 있었던 그냥 되게 고급진 주택 같은 느낌을 저희가 하게 됐었던 거죠.
그쪽에 가셨다가 또 무서운 일들을 겪으신 거죠? 개인적으로 뭐 제가 직접 겪었었던 일이 아니었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그냥 신비한 경험이었었고, 갔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무서웠다고 이야기를 해줬었죠. 근데 그러면 미스터님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대학교 당시에 겪었었던 일인데, 2010년도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저희끼리 여행을 가게 됐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저희 과 자체가 특별하게 뭐 남학생들이 별로 없고 여학생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되게 이렇게 좀 금방 친하게 지내게 됐었었는데, 여름에 이제 좀 다른 학교랑 같이 이렇게 좀 조인이 돼가지고 다른 학교 여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러 가자, 어이쿠야. 이런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가 돼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경남지방 쪽에, 뭐 물론 저도 경남지방이지만 그 친구가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 같이 놀러 가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이제 남녀 셋 저 포함해서 3명씩 이렇게 가게 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남자애들 중에서 한 명이 영안이 이렇게 트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귀신을 보는 친구가? 네네. 근데 보통 사람 선입견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뭐 귀신을 본다거나 이러면은,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성격이 좀 뭐 다크하거나, 저는 그렇다고 되게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장난기도 많고 되게 털털한 느낌이라서 이제 더 친해지게 됐었었는데, 놀러 가는데도 크게 뭐 불만이 없이 같이 이렇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놀러 가서 처음에는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제 노는 목적이었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뭐 물놀이도 하고 뭐 술도 이렇게 마시고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이제 영안이 트인 친구가 이제 저희 딴에는 좀 자랑식으로 어필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친구가 이제 귀신을 본다,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폐가 체험이나 뭐 이제 담력 테스트 같은 걸 한번 해보자. 근데 앞에 이제 아무래도 여자도 있고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그래 가보자, 어디든 가보자, 요렇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금방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딜 갈지 정해진 건 없으니까 어딜 가지 이러다가 또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인터넷 카페에서 때마침 근처에 이제 귀신을 봤었다는 목격담이 이렇게 올라온 거를 확인을 하고, 그 지역을 이제 뭐 어차피 금방이니까 그래. 내일 한번 가보자. 어차피 뭐 지금은 술을 마셔가지고 저희들이 뭐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이동은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가보자, 요렇게 이제 친구들이 다음날 준비를 해서 가게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느낌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착을 했었을 때 뭐 정확한 주소라던가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지역명만 가지고 그 동네로 찾아가 보니까, 쭉 둘러보다 보니까 딱 저기다 싶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그냥 무작정 가서 이제 동네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었죠. 혹시 저기가 폐가가 맞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얼마 전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냥 동네도 시끄럽고 뭐 그냥 별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말리시는 느낌이라서 알겠다 되게 막 강력하게 말리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일 없겠거니 이러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저기는 그냥 뭐 낮에만 잠깐 한번 들려볼게요 이러고 낮에 방문을 했는데, 되게 그냥 멀쩡한 건물인데 그냥 방치해둔 건물 있잖아요. 네네. 사람은 안 살죠? 네네. 느낌이 싸거나 이런 것도 없이 유리창도 깨져 있고 뭐 이렇게 담장 넝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덮여 있고 마당에도 잡초들이 되게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긴 한데 건물 자체는 잘 가듬으면 지금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좀 고급지게 지어진 주택? 예. 네, 그게 1, 2층으로 해서 총 2층 구조였었거든요. 거기를 낮에는 방문했었을 때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이제 영환이 트인 친구도 그냥 괜찮겠다 요 정도면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밤에 우리가 여기 다시 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와중에 저희끼리 또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밤이니까 손전등도 이제 3개를 구매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폐가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밤에 12시에 저희들이 거기를 도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 한 6시쯤 되니까 제가 그냥 되게 가기 싫고 졸리고 이런 거예요. 그냥 제 느낌이.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졸리지 하다가 한 9시쯤에 제가 그냥 잤어요. 친구들한테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나 그냥 잠깐 눈 좀 붙이겠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깨워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알겠다고 한숨 자라고 그렇게 해서 누워서 자는데 그때부터 저는 쭉 잠든 거예요. 예.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한 11시쯤 출발하려고 저를 깨웠는데 제가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얘가 무서워서 그냥 거짓말 하려고 그냥 이제 무서워서 가기 싫은데 그냥 자는 척 하는 건가 때리고 뭐 뺨을 치고 이렇게 해도 제가 안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그냥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친구들끼리 먼저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그 친구들끼리 출발을 해서 폐가에 도착을 하니까 느낌이 낮에 봤었던 거랑은 전혀 달랐대요. 천지 차이구나. 네. 근데 이게 되게 막 무섭고 뭔가 으스스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상반되는 느낌이라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문은 했고 나중에 이건 들은 이야기인데 그 영환이 트인 친구가 말을 하기로 예. 분위기가 달라졌고 낮에도 봤었었고 밤에도 느꼈었던 거는 영가가 있기는 한데 자기한테 그리고 우리들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대요. 오, 예. 그냥 존재는 하되 대신에 그냥 우리들을 그냥 좀 신기해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걔가 그냥 흔쾌히 그냥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못 갔으니까 남자 2이 여자 3명 요렇게 해서 총 5명이서 들어갔었었는데 1층에 진입을 해서 이제 남자 여자 한 커플이 1층에 남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는 친구하고 여자친구 2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예. 1층을 도착을 해서 친구들은 이제 그 큰 방하고 큰 방 옆쪽 이제 계단 사이 쪽에 빈 공간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거든요. 제가 빠뜨리고 못 적었는데 그쪽으로 그 친구들은 먼저 갔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층에 간 멤버들은 1층에서는 뭐 특별한 현상이나 이런 건 없었었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친구들이 올라가자마자 그 중에서 여자인 친구가 무작정 그냥 앞으로 미친 듯이 막 뛰어가더래요. 예. 도착을 하자마자 2층을 그냥 뭐 말릴 새도 없이 우다다다 거리고 혼자서 뭐에 홀린 것처럼 막 이렇게 뛰어가서 2층에 4번 방 쪽으로 걔가 뛰어갔거든요. 끝방이네. 네네. 그쪽 방으로 걔가 탁 뛰어가서 딱 그냥 문을 닫고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일단 한 명이 뛰어가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쫓아가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마치 문이 잠긴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성인 남자잖아요. 안에 들어간 건 여자애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잠긴 문을 여는 것처럼 되게 힘들게 어떻게 문을 딱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이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을 때 표정 있죠. 예. 뭔가 홀리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되게 무표정인데 울고 있더래요. 그냥 무표정인 상태에서 눈물만 한 방울씩 또 흘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여자애도 쫓아와서 그걸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무섭다, 빨리 나가자. 뭐 있는 것 같다,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다시 계단 쪽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보통 홀리거나 이러면은 좀 이렇게 사람 눈이 풀린다거나 초점이 없거나 좀 반항 같은 걸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이 무표정인 상태에서 울기만 하고 손목을 잡고 끌면은 그냥 끌리는 대로 그냥 줄줄 잘 쫓아오더래요. 예. 그래서 달래면서 그래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하고 계단 쪽으로 딱 갔는데 계단이 없더래요. 뭐야? 마치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냥 막힌 공간처럼 그냥 계단이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후레쉬가 나가요. 불빛이 그냥 싹 다 없어지면서 1층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예. 근데 무슨 소리는 들리더래요. 그냥 움직이는 소리? 뭔가 이런 소리는 들려서 전화를 했대요. 1층에 있는 친구한테. 근데 1층에 있는 친구가 밑에 그 벨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여기 지금 2층에 있는데 우리들이 계단이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층에 있는 친구가 되게 겁먹은 말투로 야, 1층도 현관이 안 열려. 분명히 그 친구들이 현관으로 들어왔었고 제가 낮에 갔었을 때도 저희들이 현관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고 1층의 앞부분 이제 통유리 부분이랑 그리고 큰 방 쪽에 그 창문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듬성듬성 깨져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려면 충분히 지나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그냥 새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막혀있는 느낌? 그런 것처럼 못 지나가겠대요, 거기로도.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층에서도 못 나가고 2층에서도 내려갈 수도 없고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도 안 보이더래요. 예. 그냥 계단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1, 2층 사이가. 그래서 이제는 남자애도 거의 반쯤 실성을 해서 주변에 있던 거를 막 집어 던졌대요. 유리를 깨든 뭘 깨든 우선 자기는 밖으로 나가야 되겠으니까. 막 집어 던졌는데 뭐가 깨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막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걔는 점점 미쳐가는 거죠. 1층에 있는 애들도. 2층에는 또 영환이 트인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지 여자애 둘은 완전히 패닉이 와서 한 명은 계속 무표정으로 울고만 있고 한 명은 뛰어내리더라도 자기는 내려가고 싶으니까 주변을 막 이렇게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어차피 2층이니까 해봐야 높이가 2층이니까. 그치. 뛰어내릴 수는 있지요. 네. 그래서 막 주변을 이렇게 찾아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집 밖을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환이 트인 친구가 나중에는 화가 나더래요. 그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예. 뭔가 자기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내가 괜찮다고 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이 생겼나? 뭐 이런 복잡한 마음에 걔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화를 막 분출을 했대요. 막 분출을 했는데 좀 따뜻한 느낌의 색깔? 푸른빛하고 주황빛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런 따뜻한 느낌의 불빛이 주변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둥근 구체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예. 주변에. 그동안은 애들이 핸드폰 불빛으로 이렇게 찾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불빛이 보이자마자 계단이 탁
보이더래요. 드디어. 원래 계단 자리를 그냥 무심결에 탁 쳐다봤는데 그 자리에 계단이 탁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금이다 싶어서 막 또 내려갔대요. 2층에 있던 여자의 그 둘을 이렇게 거의 그냥 진짜 끌어내리듯이 예. 지금 아니면 못 나갈 것 같은 느낌에 막 끌어내렸는데 1층에 있던 친구도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저 문도 열렸으니까 애들이 그 현관문을 통해서 그때서 이제 다 빠져나온 거죠. 이야. 그렇게 딱 빠져나오고 뒤도 돌아볼 새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전력 질주를 했대요. 예. 우선은 여기서 정말 멀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막 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숙소로 오려면 다시 또 차로 와야 되니까 차에 도착을 해서 시간을 딱 봤는데 애들이 현관에 도착했었을 때가 12시 한 10분 정도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애들이 나온 시간이 12시 30분쯤 걔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체감상으로는 무서워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정말 시간이 좀 이상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2시간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오래 걸린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해서 우선은 도착을 다시 이렇게 숙소로 어떻게 도착을 잘 했는데 저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네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되게 개운하게 자고 뭔가 부스럭부스럭거리고 뭐 울음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눈이 딱 뜨여서 친구한테 무슨 일이냐고 갔다 왔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되게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따로 그 친구를 불렀죠. 이제 그 영환이 트인 친구를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해주겠대요. 지금은 자기도 좀 많이 당황스럽다고.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애들이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전부 다 듣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나고 나서 또 시간이 또 조금 더 지나서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 듣기로 그때 당시에 이제 2층에서 막 화를 막 분출을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 영환이 뒤인 친구가 화를 분출했었을 때 뭔가 한국말 같지가 않았대요. 예. 그러니까 걔가 막 화를 막 분출하는 과정에서 걔는 그냥 자기가 이야기하기로는 욕을 했다고 했거든요. 왜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있고 그냥 정말 그냥 싸우자는 느낌으로 귀신하고 싸우자는 느낌으로 걔는 화를 막 분출했는데 옆에서 들은 친구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뭐 외국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걔가 막 이야기를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둥근 형체가 보였다고 했잖아요. 빛처럼. 그게 되게 조그마한 애기들이었었대요. 한 7살 정도? 그쯤 되는 애기들이 되게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춰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뭔가 무서운 이야기라는 느낌보다 저는 그냥 좀 신기한 느낌? 이런 일도 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귀신한테 도움을 받았었던 이야기인지 조금 많이 헷갈리고 흥미로웠던 이야기라서 제보를 이렇게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미스터님 궁금한 게 네네. 이게 귀신을 목격해가지고 막 와 무서워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개념보다도 네네. 출입구가 안 보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안에 갇혀버리는 현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당시에 그 귀신 보시던 그 친구분은 어떤 네. 존재를 본다거나 그러진 못하셨어요? 네. 영환이신데.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따로 뭐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한 번씩 저희한테 그런 장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떤 거? 목욕탕을 가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뒤에 뭐 어깨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되게 밝게 치던 친구였었는데 그 당시에
아침에 걔가 느꼈었을 때는, 그러니까 낮에 사전 답사 때 그냥 해를 끼치진 않는데 누군가 있다. 그 정도 느낌이었었고, 밤에 처음에 도착을 했었을 때는 조금 수가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었고, 대당이 안 보였을 때는, 나도 홀린 건가? 그냥 그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보통 곳이 아니네, 거기가. 저도 좀 경험을 해봤었으면은 조금 더 생생하게 뭔가 이야기가 됐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왜 그렇게 잠이 들고 왜 그렇게 가기 싫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제보를 드리고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벌써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니까 네. 그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다들 번호가 바뀌고 연락이 좀 잘 안 돼서,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고 바쁘죠. 네, 그래서 좀 제 기억에 많이 의존했고, 그때 당시 들었던 걸 토대로 좀 기억을 많이 되살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간혹 이렇게 있기는 해요. 이게 그 귀신들이 또 힘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 그 정도의 네네. 뭔가 능력을 사용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원래부터 이쪽에 좀 관심이 많긴 했었는데, 예. 오컬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심령 현상들을 되게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저도 겁이 되게 많거든요. 좋아는 하는데 겁은 많은 편이었는데, 이 일을 듣고 제가 직접 겪지는 않더라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더 흥미를 가지게 막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도대체 뭘까? 네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돌비님 방송도 이렇게 계속 챙겨보게 되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찾아서 듣고, 뭐 평상시에도 그냥 BGM 깔아놓듯이 평상시에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다 보니까 흥미가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미스터님께서 오늘 이야기 또 너무나 잘해주신다. 상상이 너무나 잘 되게 잘해주셨어요. 진짜로 너무 잘해주셨고, 오늘 처음 참여하셨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네, 고생하세요. 네. 여기 흉가는 뭔가 좀 특이합니다. 귀신이 막 엄청나게 많이 출몰이 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계단이 없어져 버리고 현관 문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공간이네요. 근데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귀신들이 힘이 있을 경우엔 사람을 홀렸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공간까지 뒤틀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아마 그 타이밍에 그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소름 돋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대추쌍화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네, 대추쌍화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예전에 여러분들 대추쌍화님 처음 이야기, 편의점에 왔던 이상한 아줌마, 비 오는 날만 되면 편의점에 이상한 아줌마 손님이 오셨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편의점에 우연히 찾아오게 되신 노신사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뭔가 살짝 기묘하면서도 스펙타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주사원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출상화님 또 이제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편의점에 이제 여러 손님이 오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노신사분이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야기로 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네네. 어떤 손님이었길래 기억에 또 이렇게 남으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그 일전에
제보 드렸던 그 편의점에 오는 그 이상한 아주머니를 보고 그 몇 주 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근데 솔직히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이제 당장 뭐 생업을 접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계약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날은 이제 바쁜 점심시간을 보내고 이제 좀 쉬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이제 그때 손님이 한 분 편의점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힘들어도 어떡해요. 웃으면서 반갑게 어서 오세요 인사를 했죠. 이제 그렇게 온 손님을 표현하자면은 진짜 그 노신사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오. 그 적당한 체격에 진짜 깔끔한 양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중절모를 쓰고 계셨는데 솔직히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더 기억에 남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분의 눈빛이었거든요. 예. 그 나이로 봤을 때 한 70대, 80대 그렇게 보였는데 그 눈빛은 그 20대, 30대처럼 또렷하고 날카로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들어오시더니 담배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편의점 근무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림을 골라서 사가시거든요. 대나무죠, 대나무. 이런 네. 거. 그림 예쁜 걸로.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담배를 네. 달라고 하시길래 그냥 저는 센스껏 최대한 괜찮은 그림을 골라서 이제 그분께 드렸죠. 예. 이제 그분이 그거를 받으시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너털 웃음을 터뜨리시면서 허허허 굳이 안 이래도 되는데 아무튼 고마워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알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나가시면 되는데 자꾸 입구에서 머뭇머뭇 거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말을 걸었죠. 어르신, 혹시 따로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여쭤봤더니 노신사가 저한테 다시 오시더만 저기 총각, 내가 이런 말 꺼낸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은 하지 말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아니 내가 보기에는 총각이 이상한 것들 좀 볼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오, 그 할아버님이. 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저는 진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불과 몇 주 전에 그 아줌마가 왔다 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있으니까 말문이 이제 턱 막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그분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 저한테 아유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요. 마음 굳게 잡고 그것들 무서워할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얼떨결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그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편의점에 꼬박꼬박 오셨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오고 계시지만 그 첫 만남 때 그 대화 이후로 이제 그런 제가 뭘 본다 뭐 그런 류의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래도 올 때마다 꼭 손님 없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시곤 했어요. 이제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분의 거주지가 저희 편의점에서 차를 네. 타고 한 20분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굳이 여기까지 와서 담배를 사가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그 친절하게 대했던 게 너무 좋아서 생각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시냐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이제는 사소한 대화까지 오고 가던 중에 네. 제가 이제 돌비님 방송에 그 편의점 아줌마에 대해서 첫 제보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돌비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다음 사연을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제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연을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뭐 그림도 준비하고, 네, 첫 참여 때 떨었던 게 좀 생각이 많이 나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틈날 때마다. 잘하시는데. 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그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잖아요. 예. 준비를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상하게 자꾸 두통이 몰려오면서 헛구역질을 계속 나더라고요. 헛구역질이. 예.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목요일이 왔어요. 저는 이제 출근해서 두통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오늘 얘기를 이렇게 해야지 이제 틀을 잡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또 편의점에 오시는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제가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인사드리고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서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계산을 다 했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총각 혹시 오늘 뭐 특별하게 뭐 할 일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예? 아니요 뭐 딱히 특별한 일은 없는데 왜요? 여쭤보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오늘 뭐 계획 있지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이 진짜 매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입 밖으로 나왔죠. 제가 사실 요런 군대에서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방송에서 좀 여러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말씀을 딱 드리자마자 예. 지금까지 대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어르신이 저한테 한 번도 반말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카운터를 탁 치고 제 손을 딱 잡더니 그 얘기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예? 왜요? 왜냐고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왜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 말 듣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네. 거예요. 아니 어르신 저도 이게 약속이 다 돼 있고 이런데 어떡합니까? 얘기를 하니까 정확히 저렇게 생겼는데 저 모습은 저랑 그 당시에 그 일을 겪었던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예. 꿈에 저희 편의점이 보이더래요. 편의점이 보이는데 제가 편의점 안에서 문 앞에 서 있고 문 밖에 저게 막 기어다니고 있더래요. 어머. 예. 바깥을 막 기다리는데 막 기어다니면서 편의점 안으로 자꾸 막 들어오려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분은 그 생김새를 모르는데 제가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보니까 딱 저렇게 시커멓고 아가리 찢어진 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저도 이제 막 당황해서 어버버거리고 있었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노신사께서 이제 제 반응을 보고는 한숨을 픽 내쉬더니 그냥 굳이 약속이 잡혀 있으면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저는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밖에 모르는 얘기를 그분은 이제 알고 계셨으니까. 이제 결국 저는 이제 돌비님도 그날 아시겠지만 제가 갑자기 내용 바꾸고 그림도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 네네네. 생각은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과의 일도 있고 해서 정신도 진짜 다른 데 가 있었어요. 내용 전달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제가 하고도 뭔가 좀 찝찝하다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근데 마음속에 찝찝함은 남아있는데 제가 계속 두통하고 구역질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라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예. 두통하고 구역질이 싹 사라진 거예요. 딱 그때서야 이제 제가 느낀 게, 진짜 이분은 뭔가 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시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예. 그 뒤에 이제 그분하고 이제 계속 지금도 만나고 있으니까 그분과 인연은 계속 되는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날은 장마도 다 지났는데 3시쯤 4시쯤 그때부터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그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 아줌마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오지 않을까 속으로 조금 마음 졸이면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 다행히 뭐 퇴근 시간까지 아무 일도 없었고 저는 서둘러서 퇴근을 했어요. 예. 근데 비가 진짜 심하게 내렸어요. 천천히 운전을 하고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올려도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천천히 운전을 하다가 제가 출퇴근길에 언덕을 하나 넘거든요. 예. 이제 그 언덕을 딱 넘었는데 비가 바로 그치는 거예요, 갑자기. 시야도 확보 잘 되고 속도 올려서 가고 있는데 제가 달리고 있던 차선 앞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격했는데 그 두피가 막 찌릿찌릿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걸 보자마자 두피가 막 찌릿찌릿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찝찝함도 있고 차선을 변경했어요. 근데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신호에 딱 걸려가지고 그거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예. 근데 형형색색 이제 여러 색의 깃발들이 흰색 천에 이제 둘둘 말려가지고 흰색 천이랑 뒤엉켜가지고 도로 한가운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그냥 집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일단 집에 가자 하고 집에 왔는데도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예. 찾아봤더니만은 제가 봤던 게 이제 무속 관련 용품, 이제 그 오방기라고 하죠. 오방기. 예. 예. 오방기였던 것 같아요. 오방기가 왜 근데- 거기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비 때문에 이게 흘러 내려왔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이게 도저히 올 데가 없어요, 거기에. 예. 그리고 감이 안 잡혀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게 다음날 출근길에도 계속 있고, 그게 한 3일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치우지도 않고, 치워지지도 않고. 그러다 이제 4일째 되던 날, 이제 제가 출근길에 출근하면서 그 곳을 다시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도, 치웠나 보구나. 다행이네. 이러면서 갔는데, 문제는 이제 퇴근길에 발생을 하는데, 출근길엔 없었잖아요. 퇴근길엔 또 있어요.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일부러 갖다 놓는 거 아닌 이상은 불가하죠. 그렇죠. 그것도 차가 좀 많이 다니는 위치고 하다 보니까는 누가 그렇게 도로 한가운데다가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알아보려고 이제 주변에 그쪽 근처에 있는 뭐 식당이라던가 뭐 그런데 전화도 해보고 했죠. 네. 거기 앞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냐? 했는데 뭐 다 똑같죠. 모르겠다. 우린 그런 거 모른다. 네. 뭐 쓸데없는 걸로 전화하고 있어. 뭐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뭐 큰 기대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렇게 된 거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예. 마침 그날 제 아내가 차를 쓴다고 이제 차를 가져갔어요. 편의점에 들러서. 예. 그리고 이제 제
제가 토요일에는 밤 11시까지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퇴근길에 이제 걸어서 거기에 가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마침 시간대도 괜찮고 해서 예. 이제 버스 시간도 이제 어느 정도 남아있고 저는 이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조금 걷다가 중간에서 버스 타고 집에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로 갔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 걷다 보니까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땀 닦으면서 이제 아내랑 간간히 카톡하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아파트 단지 쪽에서 남자가 한 명이 슥 걸어 나오더라고요. 예. 다니는 차도 없고 그때 당시에 걷고 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를 보니까 어느 정도 심적으로 안도감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안도감을 가지고 걷고 있는데 그 안도감이 오래 못 갔어요. 예. 제 앞에 딱 10m 거리에 있었거든요. 10m 정도 거리에. 근데 제가 고개 숙여가지고 제 아내랑 카톡을 잠깐 하는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주변에 옆으로 빠질 길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이고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사라지니까는 사람이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길이 그 하나여가지고. 그래서 일단 가자 하고 걸어갔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덕에 딱 이르렀을 때 그 남자가 저 앞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카톡하는 사이에 뭐 달려갔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남자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냥. 예. 그래서 뭐지? 그냥 힘들어서 쉬나?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점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찝찝한 거예요, 그냥.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눈썰미가 진짜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놀림을 좀 많이 당하거든요. 예. 근데 이날도 제 눈썰미가 원흉이었는데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왔던 길을 뒤돌아서 딱 봤어요. 그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예. 근데 그게 아파트 단지가 완공된 현장이 아니고 그냥 공사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다 철로 막혀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속으로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앞으로는 가야 돼요. 어쨌든 버스를 타려면은 일단 가자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만히 앞에 있던 그 남자가 천천히 좌우로 몸을 흔들거리는 거예요. 예. 딱 그때쯤 되니까 진짜 조사고 나발이고 그냥 빨리 집에 가자. 조금만 더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 나오니까 거기서 버스 타고 집까지는 금방이니까는 그냥 눈도 마주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자. 그렇게 걸었어요. 예. 근데 이게 걷다 보니까는 이제 그 남자의 뒤통수가 이제 손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이제 그 남자를 스쳐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바로 뒤를 딱 돌아봤거든요. 예.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이 앞모습이에요, 앞모습. 오? 그러니까 얼굴이 있어야 될 자리에 또 뒤통수가 있는 거예요. 오.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예. 일단은 다시 가야 돼. 거기다가 왜 그러냐면은 그 버스가 막차였어요. 또 제가 타야 될 버스가. 그래서 가자 좀만 더 힘내자.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 왠지 제가 뛰면 얘도 날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걸었어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진짜 느리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긴박한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여성 두 분이 제 쪽을 향해서 걸어오시더라고요.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그분들을 딱 봤을 때 한시름 덜었어요. 예. 이제 모녀였거든요. 두 여성분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제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았다. 그분들한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제가 좀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솔직히 그 야밤에 그렇게 물어보면은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그분들은 흔쾌히 그냥 네 말씀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께서. 예. 그래서 제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혹시 지금 사람 한 명이 아직도 저 따라오고 있나요? 물어봤어요. 예.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그 모녀 두 분이 제 뒤를 쓱 한번 쳐다보니만은 그 딸이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어? 아니에요. 그러길래 이제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지나쳤는데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놀라가지고 예? 하면서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두 모녀가 무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둘까지 더하면 3명 맞자라 얼굴 녹아내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때쯤 되니까는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면은 막 달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어서 버스 노선도 확인하면서 뛰었더니 곧 버스가 도착한대요. 그래서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도착함과 동시에 버스가 들어왔고 저는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일요일 날 제가 쉬는 날인데 그날 기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거의 누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대충 먹고. 그렇게 있다가 월요일이 돌아왔거든요. 다시 출근을 하고 이제 오전하고 점심시간을 이제 보내고 넋을 놓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때도 한 3시쯤 되니까 그 노신사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서 오세요 인사를 했죠. 이제 그분은 제가 쾌한 모습을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냥 제대로 시달려주셨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서워할 필요 없다니까 뭐 그렇게 자꾸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때쯤 되니까 그냥 이분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 말씀드렸죠. 제가 괜한 호기심 때문에 오기를 부렸는데 그것 때문에 된통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들 총각 놀릴 줄만 알지 해코지는 절대 못하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담배 하나 주시고요. 요거 아이스 커피 이거 내려 먹는 거 하나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 이거 해본 적이 없어서 총각이 나와서 좀 도와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운터 밖으로 나가서 이제 얼음컵 넣고 버튼을 딱 눌렀는데 갑자기 등짝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이제 뭐였냐면은 그 노인분께서 있는 힘껏 제 등짝에 스매싱을 갈기셨거든요. 네네. 통증도 통증인데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맞으니까 아프고 막 억울한 표정 짓고 있으니까는 그분이 또 막 웃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진짜 괜찮을 거예요. 뭐 무시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본인이 무시하고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니까 뭐 겁만 안 먹으면은 뭐 장난도 안 치고 그냥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상태가 안 좋았는데 피곤한 게 싹 가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이쯤 되니까 저도 이제 이분한테 궁금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어르신 뭐 박수시냐 예. 아니면 뭐 그런 일을 하시냐 여쭤봤죠.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냥 심성 고운 사람들만 골라서 도와주는 그냥 뭐 그런 편협한 늙은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러시니까 저도 이제 막 궁금했던 게 막 계속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멀리 사시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사시는 곳 근처에도 뭐 편의점이니 슈퍼니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때 친절하게 해서 그러시는 거냐고. 이쪽 보니까는 난 그냥 그저 총각이 예의 바르고 사람이 참 선한 기운이 느껴져서 그냥 종종 살펴보면서
도와야겠다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맨 처음 온 그날도 그냥 일이 있어서 여기 들렀다가 담배가 떨어져서 편의점에 왔는데 총각이 그렇게 해준 게 나는 너무 고맙고 좋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길래 제가 혹시 만약에 제가 그때 어르신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삶에 있어서 확언을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만약 그랬다면은 제가 총각을 돕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이제 항상 진상이든 단골이든 친절하게 대하던 제 자신을 칭찬했어요. 편견 없이. 네네. 그 상관없이 그냥 친절하게 대한 게 예.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께서 또 올게요 그러시면서 나가셨어요. 네네. 이제 그분하고 겪은 일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그분한테 되게 많이 쫄랐어요. 어르신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가서 좀 얘기도 하고 되지 않냐 여쭤봤더니만은 처음에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막 너스레를 떠시는데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 되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약간 그분께서 이 방송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그냥 이거예요. 그냥 마음씨를 곱게 써라. 뭐 100명의 사람을 만나면 100번의 첫 친절을 베풀어라. 예. 뭐 친절을 베푸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도 아니다. 뭐 물론 100번의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들이 온전히 나한테 100으로 돌아오진 않는데 뭐 어쩌면 0일 수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지 않냐. 대신에 혹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베푼 친절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면은 그때 내가 느낄 감정은 그 어떤 과실보다 달콤할 것이다. 이런 말을 되게 멋있게 하고는 또 나가셨거든요. 이야, 명언이다, 진짜.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뭐 지금까지도 이분과는 계속 보고 있지만은 예. 이분과의 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사람 네.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인연이 되지 않으면 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할아버님의 예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그런 네. 이야기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대출상아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또 그것도 전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안 그래도 그걸 좀 노려보고 있긴 합니다. 어르신, 네, 부탁입니다. 네, 많은 네. 이들에게 또 본인의 삶의 애환이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이고, 오늘 대출상어님, 대출상어님은 그림 되지, 목소리 되지, 연기 되지, 이거 어떡하냐. 진짜 미치겠네. 아이고. 네. 오늘 네. 또 이렇게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 나 할아버님의 마지막 명언이 좀 가슴을 때려버리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친절 베푸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내가 하면 하는 거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뭐 나중에는 똑같이 돌아오진 않더라도 한 명이라도 그 친절에 대해 감사했을 때 돌아왔을 때 그때 얻는 그런 기분은 정말 달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맞는 말 같은데 정말 또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이런 빡빡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